안녕하세요. 굿데이터 코리아 이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다 해결됐는데 그때 생각만 해도 아직도 또 화가 나고 또 가슴이 좀 아픈데 어쨌든 결과는 잘 끝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폭행 혹은 어떤 집단 따돌림 그것을 당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 외국인으로서 이 독일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요. 키가 큽니다. 키가 큰 편이고 아이가 깡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맞고 오거나 뭐 무시를 당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때리면 때렸지 맞고 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운동장 쪽 코너 쪽 이런 쪽을 가다가 한 학년 어린 한 7, 8명의 무리의 아이들과 좀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어떤 뭐 작은 농담들을 하다가 좀 시비가 붙은 거죠. 근데 이 아이들 중에 몇몇이 좀 성품이 안 좋은 애들이 껴있었어요. 좀 학교에서 소문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희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고,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혼자니까 갑자기 7명이서 그렇게 둘러싸서 한 3, 4명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걸 되게 동조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패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정말 성인들이 때리듯이 그런 폭행은 아니었고요. 뭐 뒤에서 등을 민다거나 또 발로 민다거나 혹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찌르려고 뭐 신용을 한다거나, 근데 또 되게 큰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또 다른 아이들은 막 놀리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 7명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와서, 근데 그 선생님 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와서 저희 아이들을 불렀죠. 근데 저희 아들은 이미 넋이 나가고 패닉이 된 상태라서 그냥 가방을 메고 집으로 왔어요, 울면서. 집에 와고 나서 제 아내를 붙잡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설명을 해줬고,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났고 했지만 어쨌든 좀 침착을 유지해야겠다 해서 저희 아이가 한 일들을 길게 이메일을 써서 담임하고 교장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담임을 만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 우린 너무 화가 나고 또 당황스럽지만 너희들이 잘 조사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상처가 좀 빨리 회복되고 사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녁에 아이가 와서 학교 끝나고 아이가 집에 와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방과 후 선생 중에 한 명이 우리 아이한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왜 다른 아이와 시비가 붙었느냐, 둘째는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선생님한테 와서 말을 해야지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장실 문을 열고 쳐 들어갔어요. 당장 나오라고. 교장도 황당해가지고 제 아내, 제 아들, 교장, 그리고 그 옆에 담임 이렇게 앉았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왜 방과 후 선생이 그런 말을 했느냐, 넌 사건 조사를 먼저 해봤느냐, 먼저 사건 조사를 하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교장이 하는 말이, 사건 조사 안 했는데 할 필요도 없다. 분명히 쌍방일 건데, 그리고 아이들은 이래저래 어쨌든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할 것이지, 그래서 자기는 별로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방과 후 선생이 저희 아들한테 한 말은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한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지 마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사를 많이 해보고 한 결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 학생한테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학생은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미팅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 교장이 템포 조절도 못해서 막 화도 내고, 제 아내가 당신 절대로 이렇게 화내지 마라, 지금 우리가 되게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날이 섰는데
저도 거기서 맞대응을 해서 화를 냈다가는 이건 뭐 남자들끼리 주먹 다툼까지 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저는 참았어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 교장이 하는 말이 그럼 월요일날 1시 반에 다시 모이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선 일단락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딱 주말 동안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끼리 갔다가는 이거 증인도 없고 교장이랑 선생이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좀 불리할 경우에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 친한 친구,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의 친한 친구 아빠, 그 친구 아빠를 데려갔어요. 그 독일 친구인데 월요일 1시 반에 막상 가보니 이 학교도 그 방과후 선생 3명 그리고 학부모 대표 1명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제가 독일인 친구 아빠를 안 데려갔으면 저희만 또 궁지에 몰릴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명 그쪽에 대다수 앉아서 또 미팅을 했죠. 근데 미팅의 결과가 뭐냐? 이 교장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가해 아이들을 붙잡고 그거를 조사할 필요도 없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랑 같이 갔던 독일 친구 아빠도 아니 왜 그걸 안 물어보느냐? 부모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아이들도 물어봐야 되지 않는 거냐 했더니 이 교장이 하는 말을 어차피 애들 말해봤자 다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할 건데 나는 물어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엄청 제가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자식이 그런 일 당했어도 그렇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되게 항의를 했죠. 그리고 우리 아들 심리치료도 받아야 된다 빨리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 교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심리치료사한테 이 사건을 전담하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심리치료사가 어떻게 할지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럼 심리치료사가 가해 학생들을 만난다는 뜻이냐 하니까 이 교장이 하는 말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결국은 이 공을 심리치료사한테 넘기겠다는 거죠. 자기는 손 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한테 동의하느냐. 만약 그때 제가 그때 거기서 동의한다 했다면 끝이에요. 교장은 독일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너 그때 동의했잖아. 너 그때 야 했잖아.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난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조사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끝에 가서 교장이 그래 할게 대신 시간을 줘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겠다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결국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고민도 하고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학부모랑 또 상담을 한 후에 전략을 짰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끝까지 가야겠다.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말을 경찰서 그리고 슈람트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교육청 뭐 이런 데인데 이곳에 신고를 해야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슈람트와 경찰에 가기 전에 이 교장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왜냐면 저희도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메일을 썼습니다. 너는 아이들을 조사하겠다고 얘기했고 하지만 그 기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목요일까지 알려주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들의 기억력은 빨리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예상했듯이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슈람트에 이메일을 썼어요. 근데 이메일을 쓸 때 그 모든 회의, 사건 당일날 썼던 이메일, 그리고 다음날 미팅, 그리고 월요일날 미팅, 그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A4 용지로 한 8장 정도 돼요. 그 모든 것들, 리포트, 누가 있었고, 시간, 장소,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 리포트, 누가 있었고, 시간, 장소. 이 8장의 문서를 슈람트에 다 보내면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CCTV도 없었고 증인도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피해자고 우리 아이가 증인이다. 그럼 적어도 학교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게 맞는 거냐? 했더니 그 메일을 저희가 저녁에 보냈고 다음날 아침 9시에 교장한테 메일이 왔어요. 내가 아이들을 다 만나면서 조사를 해보겠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슈람트에 전화해보니 그 담당자를 물어봤죠. 누가 제 걸 담당했는지.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을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아침 8시에 너희 교장하고 통화했어. 그러니까 결국 교장은 그 통화를 하고 저한테 그 메일을 쓴 거예요. 제가 슈람트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이 교장은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화가 나서 다시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 갔어요. 우리 아이와 아내와 다 같이 경찰서에 갔고 뭐 경찰서에서 뭐 아이들 사건이니까 안 받아주든 말든 어쨌든 갔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려서 경찰을 만나니까 이제 경찰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민계 쪽에 경찰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A4 용지 5장이 넘는 게 아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사건 경위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계속 반복했던 말이 모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반복했어요. 모욕을 당했다. 2시간 정도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자기도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했고 우리 엄마도 참지 않고 슈람트에 신고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온 거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학교에서 일주일 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이 자기가 가해 학생들을 다 만나봤는데 예상했듯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기가 예상했듯이 아이들은 다 제각기 다른 말들을 했다. 하지만 뭐 더 이상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각별히 주의하겠다.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에 대해서 또 한번 대응을 할까 하다가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걸 얻어냈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슈람트의 심리치료사를 만나러 저와 제 아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다 설명을 했죠.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인데, 제가 그 슈람트 심리치료사한테 우리가 슈람트에도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갈 때의 가장 큰 걱정은 이러한 행동을 부모가 독자적으로 함으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또 교장이나 선생한테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심리치료사가 하는 말이, 자기 지난 몇십 년간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그렇게 강하게 나섰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아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그래야 더 학교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대처하고 그 이후에도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팩트고요. 저희는 또 이제 심리적으로 어떠냐, 부모로서 만약에 그때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교장이 조사 안 할래, 끝, 이렇게 되고 그럼 저희도 저희 아이한테 조사 안 하겠대, 어쨌든 우리 힘내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를 받고 아이는 아이대로 좌절하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막 정말 끓어오르는 이 화가 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다 했죠. 슈람트도 가고 경찰서에도 가고, 경찰서에서는 학교에 2번을 통화했습니다. 2번 전화해가지고 사건 경위를 물어보고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국 14세 미만이라서 사건은 이제 거기서 종결이 됐지만 교장도 엄청나게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담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몇 주가 지나서 길거리에서 교장을 마주쳤는데, 저희가 그 교장을 마주쳤을 때 정말 심리적으로 뭐랄까 좀 고소한, 그리고 화가 이 안에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할 걸 다 했고 교장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프레셔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장을 믿고 기다려야 되나, 혹은 슈람트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나 결정하다가 슈람트에 이메일을 쓰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을 만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아야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학교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선생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찰서나 슈람트 이 제3의 기관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세금을 내고 있고 그게 나의 권리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당연히 안 좋은 일 당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 당하시면 절대로 독일말로 스루칼튼이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뒷걸음치지 마시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있었던 일, 선생들 혹은 누구 다른 학부모 만났을 때 얘기했던 거를 다 리포트를 만드시고 다 이메일 써서 다 공론화 시키세요. 그리고 학교가 나의 편에 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바로 제3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일을 당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혹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저의 경험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생활 힘들지만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